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6.3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크레인 고리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고리에 발생하는 이렇게 응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물체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어느 곳에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지난 시간에 배운 평면 응력의 변환 공식을부터 한번 이 두 가지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에 축을 세타만큼 돌렸을 때 그 새로운 축에 발생하는 수직 응력과 전달 능력에 관한 공식을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그런 공식을 통해서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타 값의 변화에 따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을 때 분명히 문제에 따라 이 시그마 x1 수식 응력이 최대가 되는 점과 최소가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게 이제 수식 응력의 그래프인데 이때가 최소가 되죠. 그래서 분명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이 나오는 세타가 존재할 텐데 그때 응력값을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제 시그마 x1이 최대 최소가 될 때 우리는 이 값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최대 최소 값을 구하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최대 최소죠. 그러면 시그마 x1을 세타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2의 개수를 한 번 더 앞으로 나오겠죠? 이 세타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럼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고 이게 0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도 또 정리를 하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코사인은 왼쪽으로 다시 넘기고 나머지 값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코사인 2세타분의 사인 2세타가 이 값이 되죠. 그리고 코사인 2세타분의 사인 2세타라는 건 탄젠트 2세타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응력이 발생할 때 탄젠트 값은 다음과 같다. 그 말은 요 각을 구하면 이 각일 때 주응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탄젠트 이 세타 p 이제 이거는 주응력이 된 p자를 따온 거고요. 그때 세타는 얼마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시죠? 이렇게 파이고 파이는 이렇게 되니까 동일한 값을 갚는 각도가 360도 내에 두 번 일어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고 두 값의 차이는 항상 180도가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이 세타 p가 그런 거니까 세타 p는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두 개의 값을 갖겠죠. 그리고 두 값은 반으로 90도의 차이가 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세타 p를 이 두 개의 세타 p를 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각은 항상 서로 직교를 한다. 90도 차이다. 그리고 이 축을 이제 주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주각에 해당하는 축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 새로운 축 그리고 그 주축 방향으로 시그마 x1, 시그마 y1이 최대 최소값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주응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응력을 갖게 되는 시그마 x1이 최대 최소값이 되는 주응력을 갖는 각도가 주각이고 그 주각에서 당연히 응력은 최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각을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았잖아요.
그럼 얘를 응용을 해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2세타 P, 각도가 2세타 P인 삼각형이 탄젠트 2세타 P가 요 값을 갖게 하려면 밑변을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로 놓고 높이를 타우 xy로 놓으면 얘분의 얘는 얘가 나오겠죠? 탄젠트 값이. 그래서 이 식과 동일한 삼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빗변을 구할 수 있다. 빗변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탄젠트 2세타 p뿐만 아니라 코사인 2세타 p, 사인 2세타 p까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을 하면 나오고요. 그러면 앞에 원래 이제 이 시그마 1이라고 적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응력 하나를 시그마 1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나머지 주응력은 시그마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원래 우리가 변환 공식 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을 때고 원래 여기 이제 주각이니까 이렇게 P가 나오겠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코사인 값 대신 얘를 넣어주는 겁니다. 얘를 넣어주고 사인 2세타 P 대신 얘를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타가 필요 없이 시그마와 원래 각 회전하기 전에 시그마 xy 값과 전달 능력만 알면 중력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응력 세타2는 아까 세타1과 세타2 그러니까 주응력 두 개는 항상 90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90도를 더하는 새로운 세타피를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앞 시간에서 회전각과 상관없이 수직 응력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돌리든 수직 응력의 두 값의 합은 같으니까 주응력의 값도 원래 기존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의 합과 같겠죠. 그 말은 시그마 2는 시그마 x 플러스 y에 그냥 시그마 1을 빼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구한 시그마 1식은 다음과 같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값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사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식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앞부분은 같고 여기 부호만 다른 식인 거죠. 그래서 주응력 구하는 일반식 시그마 1, 2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의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 식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응력을 구하는 식을 두 개의 주응력 값을 구하는 식을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응력을 했고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각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요. 일단 전달 능력을 가기 전에 한번 주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전달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 일단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주각 그때 평면을 이제 주평면이라고 하고요. 이 주평면에서 그럼 전달 능력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수직 응력은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최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거죠? 타우 x1, y1을 구하는 식. 이 식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할 수 있는 이 주각 이 사이 세타 p를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넣는 대신 앞에서 삼각형에서 구한 코사인 2세타 p 값, 사인 2세타 p 값을 바로 사인 2세타 아이고 반대로 했죠.
사인 2세타 B를 여기 넣고 코사인 2세타 B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넣어보시면 얘를 여기 넣고 얘를 여기 넣어보면 얘가 다 지워지고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우 x1, y1은 0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응력이 발생하는 면에서는 전달 능력이 제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 주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응력을 세타로 미분한 값이 0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온 요 식이 살펴보면 요 식이 지금 요 식과 동일해요. 그렇죠? 전달 능력 구하는 식과 동일해요. 그래서 보면 얘가 0이 되는 게 주응력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게 0이 되는 게 바로 얘가 바로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계산하기도 전에. 그래서 주응력이 발생하려면 필연적으로 미분에서 그 0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식 안에 있는 게 바로 전달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달 능력이 0이 될 때 주응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국엔 주평면에서 전달 능력은 항상 0이다. 그럼 좀 특별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응력이 발생하는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게 두 가지 있죠. 단축응력, 순수전답. 단축응력은 이축응력도 있고 단축응력은 이렇게 양쪽으로 단축으로 인장응력만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X축 말고도 Y축으로도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달 능력이 없는 경우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언제 주응력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주각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주각 공식이 다음과 같은데 이 각도일 때 주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달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축응력이나 이축응력은 특별하게 얘가 0이면 얘가 0인 거죠. 얘가 0이면 2세타 B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탄젠트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탄젠트 값이 0이어야 되면 이 0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현재 XY 평면이 주평면이다. 그러니까 회전해서 찾을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축을 회전해서 찾을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상태가 주응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수 전달일 때는 어떨까요? 순수 전달일 땐 똑같이 주각을 살펴봤더니 식이 이렇고 이번에는 시그마 x가랑 y가 둘 다 0인 경우잖아요. 수직 응력이 없는 경우니까. 그럼 여기가 0, 0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 2세타 B가 무한대가 되는 각도가 언제죠? 그래프 또 그려보면 무한대가 되는 때가 언제? 45도. 그렇죠? 그리고 103 여기가 네, 그쵸? 원래 그러니까 90도 그리고 240도 그쵸? 이때 270도죠? 270도 이때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데 그러면 세타 P는 45도, 135도일 때 그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주응력 값은 우리가 이제 응력 변환 공식에다 요 45도랑 135도를 차례차례 넣어주면 결국에 세타 1, 2는 플러스 마이너스 타우 xy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시그마 x, 시그마 y가 0이기 때문에 뭐 얘네 식은 다 0일 테고 얘만 남는 거죠. 근데 사인 2세타가 45도일 때 결국엔 이제 2세타니까 90도일 때 270도일 때
그때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타우 x, y가 됩니다. 이 말은 얘는 순수 전단만 있을 경우에는 가장 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값이 주 응력이 결국에 그대로 그 전단 응력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각도가 45도랑 135도. 자, 그러면 이제는 최대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 전단 응력은 똑같이 아까 주응력 구할 때 미분해서 구했죠? 이번에도 전단 응력을 구하는 식을 세타로 미분을 합니다. 세타로 미분해서 그게 0이 된다라고 놓으면 그 식을 통해서 결국에 또 각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잘 정리하면 탄젠트 2세타 S, 이제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각도, 얘가 최대 전단 능력이 나오는 각도가 탄젠트 값이 다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앞에서 배운 주각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식이 비슷하죠? 주각은 이제 P라고 나타냈을 때, 위아래만 좀 바뀌고 부호가 바뀌었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 똑같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이 세타 S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두 개의 값을 가질 테고, 항상 180도 차이일 테고, 따라서 세타 S는 0에서 180도 사이에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두 값은 180도 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똑같이 최대 전단 응력도 직교하는 두 평면상에 발생한다. 90도 차이니까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방금 구한 탄젠트 2세타 S랑 아까 이전에 구한 탄젠트 2세타 P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주각이랑 비교를 해보면 위아래 바뀌고 부호만 바뀌었죠? 그쵸? 역수에다 부호만 바뀐 상태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2세타 S와 2세타 P가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 세타 S와 세타 P가 45도다. 그러니까 주각이랑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각도는 항상 서로 45도 차이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얘를 탄젠트 2세타 S를 코사인 2세타 S분의 사인 2세타 S로 분해하고 얘를 사인 2세타 S, P, 코사인 2세타 P로 분해한 다음에 더해서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양변을 이제 분모를 통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 이게 0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의 이제 코사인 차식을 이용을 하면 얘는 결국에 코사인 2세타 S 빼기 세타 P가 되고 그게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함수가 0이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일 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S는 시그마 P 플러스 마이너스 45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타 S와 세타 P는 45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알면, 각도를 알면 최대 전단 능력은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최대 양의 전단 능력 타우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앞에 주응력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탄젠트 2세타 값을 세타 S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밑변을 타우 XY로 놓고요. 높이를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Y로 놓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러면 빗변을 피타고라스로 그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아까 한 거랑 동일하게 코사인 2세타 S1을 쓸 수 있고 사인 2세타 S1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얘는 아까 앞에서 소개한 대로 이 세타 S1은 세타 P1에서 45도를 뺀 값과 동일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고요. 그러면 요 값들을 원래 타우 XY 또
타우 x1, y1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이때가 이제 전다 능력이 최대가 되는 각도니까 그 각도를 대입을 했으면 얘가 타우 max가 돼야겠죠. 타우 max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알 때 최대 전다 능력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최소 전다 능력, 미니멈 값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크기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구하면 된다. 이 값을, 이 식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응력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 하고, 그건 왜 그렇죠? 보면 우리가 원래 그 주응력 구하는 식이 다음과 같았단 말이죠. 다음과 같은데 재미있게도 요 오른쪽에 붙은 플러스 마이너스 y에 붙은 요 부분이 타우 맥스 식이랑 동일하잖아요. 그쵸? 사실 얘는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그마 x, 시그마 1에서 시그마 2를 빼고 평균을 낸 요 값이 바로 요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타우 맥스는 이 식을 통해서 구해도 되고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로 구해도 되고 아예 주응력을 구한 다음에 주응력 하나에서 두 번째 주응력을 빼고 2로 나눈 값으로 구해도 된다. 그리고 그러면 최대 전다 능력이 발생할 때의 그때 면에서의 수직 응력은 얼마가 될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수직 응력 구하는 요식에다가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코사인 2세타 S1의 값을 또 사인을 넣어주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또 간단하게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만 남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시그마 x1이나 시그마 y1이나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나 수직 응력이 결국에 원래 x 방향, y 방향의 수직 응력의 평균값과 동일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단축 응력과 이축 응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 전단 응력 평면은 어디냐? SY 평면과 45도 위치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왜 그래요? 아까 단축 응력, 이축 응력의 경우에 주각이 얼마였죠? 그냥 회전하지 않았을 때였죠. 0도 혹은 90도로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45도 차이가 나는 45도 위치에 발생을 한다. 주각과 최대 전단 응력 각은 45도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순수 전단의 경우는 최대 전단 응력이 그냥 XY 평면에 발생한다. 그렇죠? 왜냐면 순수 전단이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가 그대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위치다. 네, 예제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요 특별한 경우, 주응력의 경우랑 전단 능력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 전단 능력인 경우를.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문제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앞에서 이제 공식을 다 유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그마 x가 12300, 시그마 y가 마이너스 42000. 그러니까 압축력이죠. 그리고 타우 xy랑 yx가 마이너스 4700. 그래서 음의 값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양의 면에서 음의 방향으로 하니까 음의 값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라는 걸 표현을 해준 거고 여기서는 방향을 표시해줬기 때문에 크기 값만 적어준 겁니다. 그런 거 값들이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원리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주응력을 구하고 회전된 응력 요소에 표시하기, 그리고 최대전 응력을 그리고 회전된 응력 요소에 표시하기, 회전각을 정확히 표시해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대 전단 응력, 주응력 나오는 각도가 두 가지씩이잖아요. 어느 각도를 가지고 그렸는지를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BC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주각을 구해야겠죠? 주응력을 구하려면. 그래서 주각, 세타 P는 주각 구하기는 탄젠트 2세타 P 공식으로 해서 구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그마 X, 시그마 Y, 탄젠트 XY니까요. 타우 XY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세타 P는 75.2도, 165.2도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주각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위에 공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Y,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Y를 미리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응력을 구해보죠. 주응력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우리가 배운 원래 앞 단원에서 배웠던 그 평면 응력 변환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주각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X1식 요거를 구하면 여기에다가 75.2도를 대입을 하고 또 한 번은 165.2도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얘를 이제 시그마 1이라고 했고 얘를 시그마 2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주응력 구하는 식을 미리 이번 시간에 유도를 했었죠? 그럼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하나는 13,540, 하나는 마이너스 5,44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게 이제 세타 1이냐라는 걸 알고 싶으면 시그마 1이냐? 그러니까 시그마 1을 이제 가장 큰 값으로 본 겁니다. 시그마 1을 제일 큰 값, 시그마 2를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는 이제 명확하죠. 뭐 값이 몇 도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시그마 1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아직은 구하지 않았죠. 각도가 언제 얘가 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각도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2세타 P, 사인 2세타 P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2세타 P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삼각형을 그려서 이 시기를 유도를 했었죠. 그 값이 0.869 마이너스 0.495가 나오는 각도가 얼마냐 라고 했더니 둘을 다 만족을 시키려면 2세타 P가 330.3도여야 되고 그때 P는 165.2도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제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시그마 1이 13540으로 인장 시그마 2가 마이너스 5440으로 압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 각도는 세타 1을 중심으로 그리면 165.2도가 되는 거고 세타 P1은 세타 P2로 그리면 75.2도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각이 그냥 90도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엔 최대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 전단 응력은 저희가 유도한 공식을 타우 맥스 식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 9,490이라고 바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도가 얼마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각도는 우리가 주각을 알면 거기서 45도를 빼면 된다고 했죠. 주각이 아까 165.2도였습니다. 그쵸? 시그마 1의 각도 그때 45도를 빼면 120.2도가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각도는 90도 차이니까 그러면 이걸로 시그마 S1을 구하고 시그마 2는 시그마 S1에서 90을 뺀 그래서 120.2에서 90을 뺀 30.2도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때 그러니까
주응력일 때는 전다 능력이 사라집니다. 제로가 된다 그랬죠? 무조건 주응력이 발생할 때는 전다 능력이 제로가 되니까 전다 능력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데, 최대 전다 능력일 때는 수직 응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응력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 응력도. 이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배웠죠. 그래서 항상 최대 전다 능력이 발생할 때 추궁력, 수직응력은 평균값이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다. 그래서 항상 405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50이니까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인장력이겠죠. 무조건. 그리고 네, 그러네요. 이게 끝이네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이제 잘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기는 이제 9490이 맞는데, 9490이 맞는데, 그거는 120.2도를 돌렸을 때 9490인 거고요. 30.2도를 돌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달능력 요 구하는 식 어딨죠? 네. 요 식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20.2도일 때는 9490이지만 30.2도일 땐 마이너스 9490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왜 앞에서 또 언급을 했지만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면, 이 식으로 구하면 얘는 플러스 값이겠지만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최소 전다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크기는 동일한 겁니다. 크기는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고, 그러면 이 각도에다가 이 각도와 이 각도의 차이는 90도인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세타 S1이 120.2도고 그때가 9490이 발생을 하면 30.2도인 때는 마이너스 9490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그림은 지금 30.2도의 기준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30.2도의 기준으로 그려 놓은 거고, 그러면 결국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그려 놓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